자, 이제 이어서 이전 페이지에 이어서 또 다음 회로 부분을 또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다가 아까 스위치 아까 요걸 했었죠. 스위치 2의 한쪽 단자 이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로상에 봤을 때는 요 스위치 2의 한쪽 단자, 릴레이 2의 커먼 단자, 그 다음에 릴레이 1의 커먼 NC NO 단자, 이 세 개를 합쳐라고 지금 회로상에 했던 것을 지난 페이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과 릴레이 1의 NO 단자, 스위치 2의 한쪽 단자, 릴레이 2의 커먼 단자, 이 세 개의 핀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부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 선이 뭡니까? 스위치 2의 한쪽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다, 그죠? 스위치 2의 한쪽 단자. 대각선을 스위치 2는 텍스 스위치로 대체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스위치 2의 한쪽 단자 요 놈을 그라운드로 연결해라. 대각선을 사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봅시다. 요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지금 현재 그리는 거. 즉, 램프 2의 한쪽 단자를 어떻게 28V에 연결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램프 2. 자, 램프 2는 여기 있습니다. 한쪽 단자.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어느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28V에 가까운 거 위에 단자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른 점프선 크로스선이 안 생기도록 생각하겠지만도 크게 뭐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요 선, 지금 회로상에 빨간 선으로 덧칠하는 요 선을 지금 같은 선이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를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램프 2의 한쪽 단자와 R1의 한쪽 핀 단자, 그 다음에 어디 연결했습니까? 릴레이 2의 이제 커먼 단자를 사용했고, 그에 연결되어 있는 요 NC 단자, R1의 한쪽 단자, 램프 2의 한쪽 단자, 이 세 개의 단자를 쇼트시키라, 합선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실체도상에 부품 배치도상에 어떤 핀을 연결해야 되냐면은 램프 2의 한쪽 단자, 요거다, 그죠? 요거하고 릴레이 2의 NC 단자. NC 단자가 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어느 걸 사용해야 됩니까? 커먼 단자 여기 사용했던, 그죠? 커먼 단자 사용했던 그에 해당되는 NC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 이걸 사용해야 되죠. 요거 연결하고 R1의 한쪽 단자. R1이 두 개의 단자가 있으면 위에 걸 사용합니까? 밑에 걸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가까운 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쇼트시켜라. 합선시켜라. 어떻게? 수직, 수평으로 딱 넣으면 된다. 그죠? 쉽죠? 규칙 말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씩 그러니까 모든 회로상의 이 전류가 흘러가는 선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이제 빨간색으로 덧칠이 안 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아까 했었고. 자, 요 선을 봅시다. 요 선. 이거는 또 뭡니까? 램프 1의 한쪽 단자하고 릴레이 2의 커먼 단자, 사용하지 않았던 커먼 단자죠.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릴레이 2의 커먼 단자는 위에 거를 사용했으니까 밑에 거 요거 놈이죠. 밑에 거 요 핀하고 램프 1이 어디 있습니까? 램프 1이 여기 있다 그죠? 사용하지 않은 단자. 이거 두 개를 쇼트 시켜라. 합순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이 릴레이 다이오드 2와 릴레이 사이에 두 가닥 선이 지나가니까 요 사이로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LED 요 단자와 단자 사이로는 그 선이 가급적 지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 뭐 여의치 않으면은 요 LED와 LED 단자 사이를 넓혀서 실제 납땜하실 때에 그 홀 동박 한 두 개 정도 간격을 넓혀서 이 사이로도 선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도, 만약에 이제 그 홀 간격을 넓히지 않으면 선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경우를 해볼까요? 하나의 또 여러분들 공부 삼아 자 요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LED2와 요 사이에 선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헤로드 상의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납땜할 때 이 LED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의 간격을 넓히면은 이 하나 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사이로 두 개의 선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두 색깔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이름 낫겠습니까? 납땜하는데 뭐가 좀 편하겠습니까?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 밑으로 지우겠습니다. 연두색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 좁은 간격 사이에 선이 많이 지나가면은 합선이 쇼트 될 가능성이 있고, 납땜을 하실 때 잘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넓은 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요것도 있네. 요 선. 지금 요 선은 뭘 연결하고 지금 명령하냐면은 릴레이 2의 NO 단자와 R1의 한쪽 단자 두 개를 연결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R1의 한쪽 단자 뭡니까? 사용하지 않은 요거죠. 요거하고 릴레이 2의 NO. 자, NO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느 걸 사용해야 됩니까? 밑에 거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위에 있는 커먼 NC 단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NO 단자를 요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평 수직으로. 됐죠? 요거 이거는 뭡니까? 릴레이 2의 NC 단자, 요 커먼에 연결되어 있는 NC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고, 이 그라운드에. 자, 릴레이 2의 NC 단자, 요거죠, 요거. 밑에 거 사용하지 않았던 요걸 그라운드에 연결해라. 그라운드 여기 있죠? 쭉 내려가면 되죠? 연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R2, 저항 2를 또 그라운드로 연결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저항 R2가,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라운드에 가깝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100% 완벽하게 다 해야 되죠. 빨간색으로 덧칠이 안 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또 뭡니까? R2의 한쪽 단자와 릴리2의 NO 단자를 연결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R2의 한쪽 단자는 요거죠. 그 다음에 릴리2의 NO 단자는 요거죠.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부품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죠. 부품 배치를 잘함으로써 그 패턴, 전류가 지나가는 배선, 납땜을 해야 될 선들이 짧아지고 간결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이렇게. 자, 뭐 빠진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 빠진 게 없죠.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99% 잘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 1%가 안 되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로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작동을 납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체도 그리는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7가지 회로에 대한 뭐 항공산업기사 시험에 주로 7가지 회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1차 관문이 일단 실체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도만 정확하게 그려진다 그러면 1차 관문 통과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실체도를 보고 부품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판을 뒤로 돌려서 이 실체도대로 이 빨간색 패턴대로 배선 작업을, 즉 패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도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1단계로.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만 여러분들 납땜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7가지 다 이런 규칙에 따라서 실체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어느 부분은 뭐 모범 답안인, 제가 그린 것이 모범 답안이 뭐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는 부품 배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패턴도가 아닌 부품 배치는 뭐 이게 모범 답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위, 이런 부위들은, 빨간색 선들은 이런 걸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로들을 보고 이런 직접 배선을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걸 어떻게 다 이 실체도를 딱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7가지 회로에 대한 실체도, 그리고 또 여러가지 변수, 대체품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실체도가 틀려지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한 15개 이상이 되는데 그 다 어떻게 실체도를 다 외우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부품 배치 정도는 암기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이 패턴, 빨간색의 패턴은 회로들을 보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차 관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리는 방법, 실체들을 특히 부품을 배치해서 패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규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CAD로 이제 그린 걸 최종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이건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은 이 종이도 안 나눠줍니다. 그냥 그 실기 시험지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납땜을 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스케치를 그린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 여러분들 하시면은 이 지금 회로, 특정 회로에 대한 실체도 그리는 시간이 적어도 한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그걸 이제 10분, 15분 안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땜함 작업은 1시간 반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단축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밍 회로에 대한 실체도 그린 걸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실체도라는 개념이 왜 또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넣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런 디밍 회로든 APU 회로든 경고 회로든 이런 회로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 이제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더 복잡한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항공기에 들어가는 다른 어떤 전자 시스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단순한 회로들입니다. 그럼 이 회로들을 누군가를 설계했으면 이 회로들을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시스템을.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실체를 그리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실체도를 직접 설계자들이 이걸 또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휴대폰이라는 하나의 전자 시스템을 봅시다. 그게 뭐 물론 항공기 전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옆에 있는 휴대폰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보면은 그 휴대폰은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기구적인 어떤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있지만 그 내부는 대부분이 다 8, 90%는 죄송합니다. 전자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 전자 시스템을 그런 휴대폰이 작동할 수 있도록 통신도, 음악도, 동영상도, 인터넷도 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누군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설계자가 전자 회로도로 이런 회로도 우리 지금 항공 산업기사에 나오는 항공에 들어간 시스템의 이 회로도도 수십 배 더 복잡한 회로도로 설계를 하겠죠. 설계자가. 그러면 그 회로도를 보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실체도로 같은 이런 것을 수기를 그려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CAD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실체도를 또 다른 담당자가 그걸 설계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참고로 필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떠나서 그런 작업을 뭐라 하냐면은 PCB 아트웍 작업이랍니다. PCB 아트웍입니다. PCB 컴퓨터로 이런 실체도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로 이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회로도대로 제품을 전자 시스템의 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PCB라는 것은 프린티드, C는 서킷, B는 보드입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프린티드, P는 프린티드, 인쇄, C는 서킷, B는 보드입니다. 판입니다.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 보통은 우리가 산업기사에 놓는 그 기판은 만든 기판으로서 그냥 이제 수작업으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판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뜯어보면은 거기에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 인쇄로 기판이라 가지고 주로 그 파란색 보드에 단층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이어 2층, 3층, 4층 레이어별로 그 패턴을 넣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걸 다 컴퓨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프린트 서킷 보드를 만드는, 설계하는 그 작업을 아트웍이랍니다. 아트웍. 아트가 뭡니까? 예술이죠. 워크는 일, 작업입니다. 예술 작업입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PCB, 기판입니다.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작업을 왜 아트웍이라 할까요? 그냥 작업이라 하면 되는데 왜 아트웍이라 할까요? 아트. 응? 왜 예술 작업이라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름을 갖다가 그냥 작업이다 하면 되지, PCB를 만드는, 기판을 만드는 작업을 아트웍이랍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술적으로 미적으로 섬세하게 깔끔하게, 이 보십시오. 이 빨간색 패턴들 지금 이게 단순하지만 수평수직으로 뭔가 예술 작업을 하듯이 뭔가 미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어차피 이 빨간색 패턴들은 뭐가 전류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것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꼬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물이 흘러가듯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미적으로 수평수직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부품이라든지 이런 배치들을 컴팩트하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색인 패턴 작업을 아주 미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트웍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아트웍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자회사 이런 데 가면은,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중소기업도 전자회사도 많지만도 이런 일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담당자가, 이 회로도를 보고 PCB 아트웍 작업을 하는, CAD로 컴퓨터로 이런 실체도를 그리는 또 이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도 그 회로도를 설계하는 사람이 PCB 아트웍까지 같이 하는 그런 또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 회로도를 설계하면은 이 PCB 아트웍 하는 작업은 따로 이제 그 전문 직원들이 있어서 주로 여사원들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이제 적어도 한 4, 5년 정도 되면 베테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십 배 복잡한 이 회로도를 하루 이틀이면 기본적으로 다 이게 그 배선을 합니다. 하고 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회로도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품을 배치해서 빨간색으로 패턴을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신뢰성 있게 작동이 되느냐, 그게 또 그 관건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설계적인 노하우인데, 이제 전자 시스템의 가장 회로대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전자 시스템의 가장 또 하나의 그 문제는 주위의 어떤 노이즈라든지 인정, 신뢰성,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급발진이라든지 원인 불명의 자동차의 어떤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그거는 제가 전문가로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전장 시스템들이 모두가 전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기계적인 노이즈, 어떤 마찰, 여러 가지 오작동을 통해서 전자 시스템들이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대로 이 실체도를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이 실체도를 어떻게 물 흐르듯이 전류가 잘 흘러가듯이 잘 PCB 아트웍 작업을 잘하면은 그런 노이즈에 그 신뢰성 있게 잘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냥 이 패턴 PCB 아트웍 작업을 막 꼬불꼬불하게 또는 잘못 PCB 아트웍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한, 약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체도, 즉 PCB 아트웍 작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는 실체도 작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뭐 이런 뭐 PCB 아트웍 작업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도 실제 필드에 가면은 전자회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진짜 설계 엔지니어로서 가게 되면은 회로들을 설계하고 이 PCB 아트웍하는, 즉 실체도를 이 실체도를 그려서 이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 재학생들이 이제 항공 분야 쪽에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또 전공을 바탕으로 또 전자회사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폭넓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더 전공 심화라든지 공부를 더 하시면 이런 회로 설계, 또 PCB 아트웍 설계, 뭐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주차 디밍 회로 실체도 그리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